인생의 후반전, 남은 삶이 더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단순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줄을 섭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하루가 저물고 또다시 같은 걱정이 반복됩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살다 보니 이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데도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나 하는 생각에 계속 붙잡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참 오래 참고 오래 버텨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먹고 살기 바빴고 중년엔 자식 키우기 바빴습니다.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도 마음 한쪽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면 왠지 허전합니다. 분명 바쁘게 움직였는데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일도 마음 편히 쉬는 시간도 없이 그저 의무만 다하며 살아온 날들. 그런 날이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들 괜찮다고 말하지만 눈빛은 피곤합니다. 우리는 강한 척, 괜찮은 척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혼자 끙끙 앓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문득 깨닫게 됩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사는 건 습관이었다는 것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내려놓아도 되는 것들을 놓을 수 없다고 믿으며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가볍게 할 수는 없을까? 오늘은 그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홀가분하게 산다는 건 모든 걸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짐을 구분할 줄 아는 일이지요. 가벼워진다는 건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무겁던 마음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가벼워지는 건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덜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밤을 새워 아픈 아이를 돌보고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내 것은 미루고 내 꿈은 접으면서 오직 그 아이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기대도 커집니다. 이제는 나를 좀 챙겨주겠지. 그 마음이 생깁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에 마음이 흔들리곤 하죠. 전화가 오면 반갑고 며칠 연락이 없으면 서운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이번엔 올까? 기대하다가 바쁘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 한쪽이 무너집니다. 내가 저렇게 키웠는데 그 서운함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친구들이 자식 자랑을 할 때면 괜히 내 아이가 못난 것 같고 내가 부족한 부모였나 싶어 마음이 쓰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 봅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치이고 육아에 지치고 살림에 쪼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처럼요. 그때 우리도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그렇게 말하며 시간을 자꾸 미뤘습니다.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인생이 바쁜 것뿐입니다. 살다 보면 우선순위가 생기고 당장 급한 일들에 치이게 됩니다. 기대가 줄면 사랑이 보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짧은 전화 통화 속에서도 자식의 목소리가 얼마나 피곤한지 느껴집니다. 카톡 한 줄에도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 잘 지내? 그 짧은 인사 안에 걱정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오면 반갑게 웃어주고 못 오면 그날은 내 하루를 잘 보내면 됩니다. 친구를 만나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자식이 와야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혼자여도 평온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식이 찾아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방문이라 그날의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그 한마디가 어떤 선물보다 값졌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대신 내 삶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여행도 다닙니다. 그러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엄마 요즘 뭐 해? 이제는 그들이 먼저 묻습니다. 의존하지 않는 부모가 오히려 더 편하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빌되 내 행복을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사랑이고 진짜 부모의 성숙함입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은 분명 필요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생활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혹시 모자라면 어떡하지? 병원비가 많이 들면? 나중에 누구한테 손 벌리면 어떡하지? 끝없는 걱정이 마음을 짓눌립니다. 충분히 있는데도 늘 부족할 것 같은 불안감이 따라다닙니다. 친구가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까워라며 거절합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비싸라는 생각에 포기합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도 아껴야지 하며 주머니를 움켜쥡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다 보면 정작 돈을 쓸 기회도 쓸 기운도 사라져버립니다. 한평생 모은 돈 언제 쓰려고 모은 걸까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요? 하지만 자식들은 자기 돈으로 잘 살아갑니다. 우리가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다 간 모습입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친구들과 작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싸지 않은 온천 여행이었지만 그 이틀이 주는 기쁨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밤새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쓴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작 올 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돈은 쌓을수록 불안해지고 나눌수록 따뜻해집니다. 돈을 쓴다는 건 낭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먹고 싶은 과일을 사고 입고 싶은 옷을 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것. 그게 바로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손주에게 10,000원을 쥐어주면 그 아이의 눈이 반짝입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10,000원보다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십시일반 도움을 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돈은 쌓아두면 차갑지만 나누면 온기가 됩니다. 물론 무턱대고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획 없이 흥청망청 쓰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아끼는 것도 문제입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곳에는 기꺼이 쓰되 낭비는 하지 않는 것. 그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나를 위한 소비를 해보세요. 좋아하는 떡볶이 한 접시, 예쁜 찻잔 하나,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소비가 삶에 활력을 줍니다. 돈 걱정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적당히 쓸 줄 아는 겁니다.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서 생깁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에 돈을 쓰세요. 그게 바로 잘 사는 일입니다. 돈은 우리가 떠날 때 가져갈 수 없지만 그 돈으로 만든 추억과 행복은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화두가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먹지 마라, 저건 안 된다. 이 운동은 꼭 해야 한다. TV를 켜면 건강 프로그램이고 인터넷을 보면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면 밥 한 끼에도 마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 혈압에 안 좋다던데?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무난한 것만 먹게 됩니다. 먹고 싶은 건 참고 좋다는 건 억지로 먹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나가야 한다는 강박도 생깁니다. 날씨가 좀 안 좋아도 안 나가면 왠지 죄책감이 듭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몸이 피곤해도 억지로 나갑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버립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수치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밤잠을 설칩니다. 인터넷을 뒤지며 온갖 정보를 찾아보다가 더 불안해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건강의 핵심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며 먹는 건강식보다 행복하게 먹는 평범한 밥 한 끼가 더 몸에 좋습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 즐겁게 걷는 하루가 훨씬 낫습니다.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며 웃는 시간,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 햇살 좋은 날 창가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어떤 영양제보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몸이 편할 때보다 마음이 편할 때 병이 낫습니다. 옛말에 병은 마음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편하면 몸도 따라 좋아집니다. 웃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줄면 혈압도 안정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그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필요합니다. 정기검진도 받고 약도 제때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삶의 즐거움을 놓치게 됩니다. 가끔은 먹고 싶은 걸 먹어도 괜찮습니다. 떡볶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삼겹살이 당기면 친구들과 한 접시 나눠 먹는 겁니다. 하루 이틀 운동을 걸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피곤하면 쉬는 게 맞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웃으면서 걷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숫자에 매달리지 말고 몸이 주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억지로 하는 100가지보다 즐겁게 하는 한 가지가 더 오래 갑니다.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잘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완벽한 건강은 없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삶입니다. 네 번째는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한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했습니다. 입고 싶은 옷보다 남들 보기에 괜찮은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말보다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려면 머리부터 옷까지 신경 쓰느라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면 안 되지. 그 마음에 평소엔 입지도 않던 옷을 꺼내 입습니다. 모임 자리에서도 편하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자식들이 방문한다고 하면 집안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무릎이 아파도 구석구석 닦아냅니다. 정작 자식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데 우리만 혼자 애를 씁니다. 이웃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도 쉽게 말을 못 꺼냅니다. 폐를 끼치면 안 되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체면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남들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든 어떤 차를 타든 집이 얼마나 깨끗하든 사람들은 자기 일로 바쁩니다. 잠깐 보고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오히려 너무 신경 쓰는 모습이 더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자연스럽게 사는 모습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억지로 꾸미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일까보다 어떻게 평온할까를 생각할 때입니다. 편한 옷을 입으세요. 명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한 옷이 최고의 옷입니다. 운동화가 편하면 운동화를 신고 나가세요.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생각, 이제 버려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물론 상대를 배려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늘 좋은 말만 하려다 보면 정작 내 속은 골마갑니다. 아니요 할 건 아니요라고, 싫어요 할 건 싫어요라고 말하세요.
그게 솔직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하세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게 이웃입니다. 오히려 부탁을 받으면 사람들은 기쁩니다.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감사한 일이니까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도, 말을 더듬어도, 이름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웃으며 미안, 깜빡했네 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체면보다 평안, 자존심보다 자유. 그게 인생의 후반전을 밝히는 마음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편한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너그럽습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건 남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세요. 그러면 세상도 따뜻해집니다. 5번째, 과거를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과거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다르게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후회의 조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자식을 키울 때 더 잘해줄걸, 배우자에게 더 다정할걸, 부모님께 더 잘할걸.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의 선택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직장을 택했다면?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었다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린 결정들이 지금도 나를 괴롭힙니다. 다른 길을 갔다면 더 나은 삶이 있었을 거라는 그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후회가 남습니다. 더 안아줄 걸, 더 칭찬할 걸, 그렇게 야단치지 말 걸.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마음은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잘했다면 우리 관계가 더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들은 더 큰 죄책감을 안고 삽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할 걸. 마지막 그 말을 하지 말 걸. 돌이킬 수 없는 이별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그리움과 후회가 뒤섞여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에 답을 찾으려 하면 마음만 더 무거워집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원망해도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때의 나를 미워하지 말고 그때의 나를 위로하세요. 그 순간의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을 흘려보내고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채워가면 됩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오늘이 시작됩니다. 6번째, 비교보다 감사, 물건보다 여유를 알아야 합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물건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 모아둔 것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것들, 추억이 담겨 있어 손이 가지 않는 것들. 세월이 쌓이면서 물건도 함께 쌓였습니다. 옷장에는 몇 년째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합니다. 살 빠지면 입지. 나중에 입을 수도 있지. 그렇게 남겨뒀지만 결국 꺼내 입지 않습니다. 그저 옷장만 차지할 뿐입니다. 서랍 속 낡은 물건들, 창고에 쌓인 상자들. 하나하나 추억이 있지만 언제 마지막으로 꺼내봤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쓰던 물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교과서, 상장, 인형, 옷까지 추억이 담겨 있어 하며 버리지 못했지만 정작 자식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엄마, 그거 다 버려도 돼? 하지만 우리는 쉽게 손을 떼지 못합니다. 이상한 건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도 답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에 쌓인 물건은 결국 마음의 무게와 같습니다. 청소할 때마다 정리 좀 해야 하는데 생각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친구는 자식이 더 잘났고, 이웃은 살림이 더 넉넉해 보이고, 누구는 건강이 더 좋아 보입니다. SNS를 보면 남들은 다 행복해 보입니다.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걸 먹고 웃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 걸 보다 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비교는 늘 우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고 아무리 해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인생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생기고 마음을 비우면 평화가 들어옵니다. 정리한다는 건 있는 게 아닙니다. 공간을 비우는 일입니다. 추억은 물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있습니다. 사진 몇 장만 남겨두어도 추억은 충분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건을 정리하고 나면 집이 넓어 보이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필요한 곳에 기부하고 쓰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처음엔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리하고 나니 숨통이 트였습니다. 깨끗해진 공간을 보니 마음까지 환해졌습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건 남의 행복한 순간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도 힘든 시간,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저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행복은 크기보다 밀도입니다. 큰 집, 비싼 차, 많은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아도 따뜻한 집, 느려도 안전한 차, 적어도 마음 편한 삶.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인생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 행복이 됩니다. 7번째, 홀가분함의 끝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도 정리됩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 사람들, 학부모 모임, 동네 지인들, 명함도 많았고 연락처도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연락하는 사람도 줄고 만나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처음엔 쓸쓸했습니다. 나이 들면 사람이 떠나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진짜 관계만 남은 거라는 것을요. 형식적인 만남, 의무적인 모임, 피곤한 관계들이 정리되고 나니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관계는 줄여도 괜찮습니다. 좋은 사람과만 남아도 충분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진짜 친구란 오랜만에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있어도 편한 사람. 내 아픔을 말하면 함께 아파하고 내 기쁨을 말하면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인생은 풍요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괜찮습니다. 예전엔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됐죠. 하지만 이제는 고독을 즐길 줄 압니다. 조용한 아침, 커피 한 잔의 평온.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곧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롭다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독이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 평생 남을 챙기느라 바빴던 우리에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힘든 시절도 견뎌냈고, 아픈 순간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고, 눈물 흘리고, 함께 나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날은 덤입니다. 덤으로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더 소중해집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 햇살, 오늘 마신 차, 오늘 나눈 대화.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행복은 커지는 게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부족한 나, 늙어가는 나, 그 모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세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을 때 인생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홀가분한 인생의 완성입니다. 이제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식에 대한 기대를 덜어내세요. 돈 걱정을 놓아주고 건강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과거를 붙잡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물건보다 여유를 선택하세요. 인생의 후반전은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무거웠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웃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홀가분한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남은 모든 날들이 당신의 것입니다. 부담 없이 가볍게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이제는 편안히 쉬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느낀 생각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길 바랍니다.